다음날 갑자기 사망한 40대 직장인 A씨. 평범한 주부 B씨의 의문의 사망. 건강했던 30대 남성 C씨의 갑작스런 죽음. 건강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이유는 바로 술을 마신 후에 했던 아주 작은 실수 때문. 이미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은 아시아 국가 중 단연 1위로 술 많이 먹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각종 모임에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까지 더해져 1년 중 술 소비량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술로 인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 따라서 당신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술을 마신 후에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을 마신 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죽음까지요? 오늘의 주제, 모르면 독, 위험한 술버릇 탑3. 꼭 알아두고. 서울의 한 노래방. 30대 직장인 성원 씨는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신나게 한몸 불사르고 있는데요. 아직 말단 사원인 성원 씨는 1, 2차 술자리는 물론 3차 노래방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분위기를 띄우며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죠? 정말 서로 연신 건배를 하며 다 같이 술잔을 비우는데 아부의 달인 성원 씨는 과장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럼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성원 씨가 과장님께 노래를 청하고 못 이기는 척 일어나 마이크를 잡는 과장님. 그런데 발라드 보시네. 와, 한 남자를. 분위기를 확 깨는 느린 노래. 직원들은 다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굉장히 높은 음인데. 그러나 우리의 성원 씨는 과장님의 노래라면 그 어떤 느린 노래도 아랑곳 없이 분위기를 맞추며 한몸 불사릅니다. 급 승진할 것 같네요, 저거. 이리 와. 고생했어. 아이고, 좋아하신다. 여기 내일 아침에 회의 있잖아. 예. 응? 이거 먹어 더. 아, 과장님 아니에요. 뭐 드세요, 과장님. 자신을 잘 따르는 성원 씨가 대견한 줄 과장님도 성원 씨를 유난히 아끼는데요. 나도 사랑해. 드디어 송년회가 끝나고 성원 씨는 과장님을 안전하게 배웅해 드린 뒤 본인도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원 씨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과장님께 모닝콜까지 합니다. 승진하겠네. 성원 씨도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승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네네, 저 출근. 뭐라고요? 믿을 수 없게도 과장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나쁜 술버릇도 없었던 과장님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이유는 바로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그 위험성을 모르고 무심코 했던 이 행동 때문인데요. 이 행동은 평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미처 모르고 많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으로 잘못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작년 한 해 이 행동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무려 733명으로 하루 평균 약 2명이 이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술버릇 3위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싸는 거. 뭐라고요? 깜짝이야. 아 정말 진심으로 그게 아니, 어떤 거 싸는 거야? 이렇게 싼다고요? 아래로 싸는 거 있잖아요. 배추. 아니, 아나운서가 싸는 게 뭐예요? 좀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네. 너무 힘을 주다 그래요. 보면 혈압이 이 혈압 올라서 때문에. 제 생각에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아침 일찍 깨워드려서 사우나 가신 거 아닌가?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그 사우나 보면은 밤 12시부터 5시까지 가동을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혈압 떨어지면서 그 다음날. 아침 아침에. 일찍. 자, 3위다. 위험한 술버릇 탑3. 보시죠. 하지 맙시다. 운전. 운전. 운전.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침 운전하는 거는? 다음날 푹 자고 나면 다 깼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특히 밤에 자게 되면은 장기도 쉬게 되기 때문에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침 음주운전 단속되는 분들도 많고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도 아니고 다음날 아침 운전하는 것이 왜 위험한 행동이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아주 가끔 합니다. 아 그럼 출근하려면 운전해야죠. 하죠. 근데 할 만큼만 먹어요. 운전할 수 있을 만큼. 뭐 평소에는 많이 먹으니까 다음날 거의 매일 하는 편이에요. 자고 일어나면은 거의 다 깨고 물 한 잔 먹고 어차피 다음날 또 출근도 해야 되니까. 술이 깰 건 안 깰 건 어차피 자고 일어났으니까요. 운전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바로 이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위험한 술버릇 3입니다. 오히려 술 마신 직후의 운전은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이 확실해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술이 다 깼겠지라고 생각해 버젓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술을 일정량 이상 취할 정도로 마셨다면 몇 시간 잠깐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은 다음날 아침까지 체내에 남아 운전자들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숙취운전이 바로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할 경우 무조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전날 마신 술이라고 우겨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 성분은 대체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모두 없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 술을 즐겨 마시고 주량도 소주 2병 이상이라는 5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실험에 참여. 각각 같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후 다음날 아침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볼 텐데요. 자, 과연 체내에서 알코올이 사라지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참가자를 따라온 아내와 여자친구도 같이 분위기를 맞춰주는데요. 별 무리 없이 술을 쭉쭉 마십니다. 회의실이 거의 회식 장소가 됐네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해지는데요. 안주도 괜찮네. 새로운 안주가 나오자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는 참가자들. 안주 나오니까 바쁩니다. 술을 좋아하는 주당들답게 아직까지는 거뜬해 보입니다. 치킨 들어왔어요. 더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술을 마신 참가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소주 2병을 마신 50대 참가자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 20대 참가자는 0.108%로 역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밤 11시 두 사람은 동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안전을 위해 안전바까지 올려줬습니다. 7시간 푹 자고 난 아침 6시 7시간 지났어요. 참가자들을 깨워 다시 알코올 수치를 측정해보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전 제작진 목소리에 잠에서 깬 참가자. 큰일 날 뻔했어요. 곧 정신을 차리고 술에서 다 깬 듯 머리 모양까지 점검하며 깼죠. 검사실로 걸어갑니다. 얘는 만나야 되니까. 과연 7시간을 푹 자고 난 아침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일어나자마자 피 뽑으시네요.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는 0.067%나 나왔습니다. 않는데도 그럼 20대 참가자는 어떨까요? 20대 참가자는 7시간 후는 물론 9시간이 지난 아침 8시까지도 그 수치가 0.073%나 나오며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나왔어요. 저 말이 돼요? 간단한 집중력 테스트를 시켜봤는데요. 당황하며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멀쩡해 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아직 숙취가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술을 마신 지 9시간이 지나고도 체내에 알코올이 가득 남아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본인이 느낄 때 술이 다 깼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후에 간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넉넉하게 3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몸에 남아있는
많은 알코올이 판단력 장애, 주의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반응시간 지연을 일으켜서 운전을 할 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 숙취 운전이 졸음 운전을 일으켜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다음날 오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중이 평균보다 적게 나가거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일 때는 이 알코올 분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남성보다 술에 빨리 취하기도 하고 분해되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는 것은 더욱 삼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음주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본인은 물론 소중한 다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뭐 주제가 이러니까요, 여러분들. 네. 한 만취 한번 돼볼까요? 아니 그게 여기서 방송에서 어떻게 술 마시는 네, 그래도 저희가 늘 이렇게 그럼 앉아요. 앉아서 앉아. 아니요. 다 오세요, 감독님. 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예. 술에 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음주 고글이 있습니다. 음주 고글? 예, 이 고글을 쓰게 되면 마치 본인이 만취됐을 때 그런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떠세요? 잠깐만, 김준현 씨. 눈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엔 멀쩡해. 나 멀쩡한데 이 사람들이 뭐 잘못 지금 저 아, 정신이야. 준현이 봐봐. 하지 마. 봐봐. 이게 취한 상태. 이게 술 취한 사람들끼리 잘 모르는구나. 예, 아까 저 TV 보셨을 때 비디오에서 네. 이 음주 후에 자고 아침에 측정했을 때 혈중 농도가 0.07 정도들 그렇죠. 나오셨거든요. 예. 그 정도 취한 상태시거든요. 근데 약간 취한 것 같은 게 되게 이뻐 보여요. 안 취하셨네요. 되게 이쁘다. 저희가요, 양파를 몸에 붙이고 이 라인을 따라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저 가요 형. 가. 자, 출발하세요, 출발. 괜찮겠어? 출발해요. 자, 출발하세요. 가지야. 야 이거 출발하세요. 이렇게 오시고 가만 있어. 팔 붙이세요, 팔. 팔 붙이세요, 몸으로. 바로 붙여. 저 라인 밖으로 나왔어요. 안 됐어. 아저씨 신림동이야. 난 안 돼 있어. 야, 나는 택시 타고 갈게. 형, 빨리 와요. 야, 나는 못 가. 아, 빨리 와. 신림동.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줄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진짜 이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진짜야. 진짜 그래. 이거 힘들다. 어머. 야, 이거 진짜 어렵나 봐요. 야, 이거 안 되네. 야, 이거 왜 안 되지?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이번에는 공받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받기. 그럼 혼자 해봐. 못해, 이거. 그래요. 못해. 혼자 해봐. 아, 뭐예요? 야, 혼자 해봐. 진짜 못해. 해봐, 혼자. 못해. 야, 바보도 이런 상바보가. 해봐요. 자. 이게 안 돼요? 야, 잘 진짜로? 왜? 진짜? 야, 근데 진짜 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때요? 지금? 야, 이거 썼을 때 예.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방향. 와, 이게 너무 흐트러지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한다는 거야. 어머. 이게 뭐냐면 예. 가만히 있으면은 뭘 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시야가 여기서 바뀌잖아. 느려. 아니, 우리가 봐도 그 시야로는 뭘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분이. 야, 요거 먹을 거예요. 잡아봐요. 먹을 건 잘 잡아. 먹을 건 정확히. 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짚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네. 가지고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운전을 예,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랑 은지원 예. 그리고 제 부인이에요? 아니 가정부예요. 아, 가정부예요? 부인이에요. 엄마 아 부인이에요? 네. 저기 임신하고 나서 저기 약간 진짜요? 부었어요, 약간. 취해서 결혼했어요? 제가 만취 때 결혼했나 봐요. 출근 뽀뽀. 뽀뽀. 뭐가 이렇게 묻어나와? 아, 술 냄새. 아, 어제 먹은 술이 아직도 안 깼네. 다 깼어. 걱정이야. 푹 잤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래도 오늘 술 냄새 많이 나. 하여튼 오늘은 그러면 절대 술 먹지 말고 일찍. 알았어. 알았지? 어제 그러는데 방송을. 맹년 씨는 오겠어? 정말 들어오기 싫다. 꼴보기 싫다. 가세요. 아니, 근데 출발하기 전에 창문 열고 뽀뽀하는 거 영화처럼 그거 한번 해줘요. 그래요, 한번 해줘요. 이쪽에 자기야, 서셔서. 자기 잠깐만. 내렸습니다.
잘 갔다 와.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래서 갔다 올게. 이러지 마. 갔다 와.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세요. 자, 갑니다. 차 오는데. 차 안 오는데? 차 오잖아요, 차. 차. 언제 왔어? 차 갑니다. 네, 가세요. 빨간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쑤셔야죠, 빨간불. 어디가 빨간불이에요? 자,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얘기 안 할 거예요. 비가 오네요. 많이 오네요, 비 오늘.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그 차량이 많아요. 늦었는데. 많아요? 누가 그래요? 안 막히는 길로 빠졌어요. 막히는 길로 가야 돼요. 여기 뻥 뚫렸잖아요. 이런 데 놔두고. 근데 주차장을 건너서 갔거든요. 예? 주차하려다가 안 한 거예요. 뭐야? 지금 앞차를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운전실. 뭐야? 나왔어요. 나와! 앞차를 받았어요. 세게 받았어요. 나와! 운전 아니야? 운전 맞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니, 저는 어때요? 분명히 쓴다고 섰어요. 아니, 어떤 거 밟았어요? 같아요? 브레이크? 당연히 엄청 세게 밟았죠. 밟았는데 본인 속도를 강제로 늦춰서 예. 미끄러지면서 또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거리감도 거리감이고 속도감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 사고가 난지 알죠? 종합적으로 속도 위반 2번 했고요. 네. 차간거리 위반 7번, 아이고. 차선 위반 6번, 신호 위반 2번 했습니다. 이 순간에. 신호 위반은 언제 했지? 사고까지 났어요. 했는지도 모르네. 모르는 거예요. 했는지도 본인이. 몰라. 준현 씨 한번 김여사 버전으로. 어디로? 어떡해. 나 좌회전이야. 얘 왜 여기 들어갔어? 좀 나왔어요. 형님 뭐 하세요? 들어오셨어요? 아니, 시쯤에 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우회전인가? 예, 여기 우회전이에요, 여기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요. 어디가 어디? 가만히 있어. 빨리. 거기 병원 아니에요. 거기 병원 김 여사님! 아니에요. 빨리 뒤로. 뒤로 빨리 피해. 뭐 하시는 거예요? 뒤로 빼세요. 안 불러. 뒤로 빼세요. 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남편이. 이 옆에 나와 미쳤나? 빨리 차를 빼. 야, 누구야, 이거? 이거 당근 안 내려가. 어떻게 해봐. 미안해요. 한 중앙에 세웠어요. 미안해요. 중앙에다 차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뚱땡이야 몇 편 내가. 내릴까 보다, 이거. 그냥. 그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어지고 거리 감각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나요? 지금 계속 불안불안하게 운전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좌회전이라고 좌회전. 그 틀면 안 되지.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어지러워, 지금. 좌회전 하세요. 가세요. 빨리 가야지. 가. 앞으로 가. 뭐야 이거 진짜 욕쟁이세요, 욕쟁. 근데 땀을 진짜 많이 흘려요. 보세요, 앞에. 왜 그래? 약간 몰입했거든. 와, 땀을. 할 것 같아, 진짜. 혼자 지금 사우나 갔다 오신 것 같아. 어때요? 저는 직사했잖아요. 앞사람 머리 날라갔어요. 앞차와의 간격을 전혀 모르겠어요. 방향 감각도 모르고. 속도감도 속도감도 없고. 준현 씨는요? 이게 뭐냐면, 직진은 괜찮은데, 하는데도, 이제 차선 변경만 해도, 조금만 틀어지면 이상해져요. 그래요. 이 감이 없네. 사실 지금 아슬아슬하네요. 전날 과음을 하고 한숨 자고 아침인데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운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못 느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집중도도 떨어져 있고 판단력도 좀 떨어져 있고 일단 또 하나 말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직진 말고는 맞아. 직진은 되는데 네. 이 방향 틀고 할 때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 차가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순발력도 떨어지기 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위험한 술버릇 2위입니다. 자, 2위는 뭘까요? 교수님, 힌트 주십시오. 요즘 연말에 이제 막년회가 많은데요. 네. 술하고 이것을 같이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술과 이것을 같이 먹으면은 의식이 혼미해지고 또 급성 간무전으로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지 알겠다. 자, 과연 술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커피예요. 카페인 높은 거. 카페인 높은 거. 저 커피. 뜨거운 커피. 이온 음료는. 이온 음료. 네. 자, 어때요, 준 씨? 저는 군밤, 군고구마 뭐 이런 거 같은데. 혜영 씨는요? 요즘 계절에 많이 먹는 거니까 네. 제 생각에는
뜨거운 뭐 거겠네. 뜨거운 국물. 글쎄요, 저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 아닐까 싶긴 한데. 좋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저희가 그러면? 오픈! 제가 약이라 그랬잖아요. 약. 그쵸. 네, 아니, 맞아요. 요즘 비슷한데. 계절하기. 추운 계절에 감기 잘 걸리죠. 네네. 네. 특히 이제 연말에 망년에 많아지면 네. 또 그게 과로가 돼서 또 감기도 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날은 종합감기약을 먹고 네. 그리고 또 술자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종합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네. 콧물을 완화시켜주는데 네. 이게 심한 졸음을 가져옵니다. 맞아요. 약 먹으면 졸려. 맞아요. 그런데다가 음주까지 같이 하게 되면 네네. 이 항히스타민제 분해가 잘 안 돼서 심한 졸음이 와서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더 위험한 거는 해열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원래도 과량을 복용하거나 또는 특이 체질인 경우에 간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주를 같이 하면 간에서 같이 대사가 되니까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은 급성 간독성이 나기다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간 부전이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오늘 많은 거 배웠네요. 자, 술만큼 속설이 참 많은 분야도 없을 겁니다. 많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한번 OX 네.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거죠. 그 속설들을.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문제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온 음료를 함께 마시면 술이 더 빨리 취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알아요. 하나, 둘, 셋. 오! 전화로. 정답은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체내 흡수가 빠른 이온 음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온 예. 음료를 마시고 음주를 하면 술이 더 빨리 취하고 오래 간다고 네네.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실제로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그 알코올의 체외 배출을 도와주고 또 음주했을 때 뭐 몸의 수분이라든가 이온이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안 취했죠? 요새 음주 후에 또는 음주 전에 숙취 해소제를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술 마시기 전보다 술 마신 후에 숙취 해소제를 마시는 것이 좋다. 당연히 그게 숙취 해소제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셋. 음주의 혼자 X. 오.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데 X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숙취 해소제들은 이제 약이라기보다는 어떤 건강 보조 식품인데요. 네네. 이제 음주 전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네네. 또는 이제 간을 보호하거나 위장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전에 적어도 한 30분 이상 전에 먹고 나서 음주를 해야 그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음주 후에 먹게 되면 효과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신데 또 녹차 이 두 네. 가지 중에 네. 숙취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뭘까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저도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도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녹차는 녹차. 카페인이 높은데. 그래요? 근데 술집에 목에도 안 가면 녹차랑 이런 저는, 거 예. 테이블에 세팅해놓잖아요. 그 술집은 어디? 아, 그래요? 일반 술집은 그렇게 세팅이 안 아니, 돼요. 어느 술집에 녹차가 그렇게 세팅돼 나이트 가야 돼요. 아니, 맞아요. 거기 나이트. 아니, 그건 최소한 방으로 돼 있는 나이트나. 절대로 술 먹고 핸드백 대신 얼음통 갖고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빼도박도 못해. 자, 자, 그럼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어디 준현 씨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아니, 어쩌세요? 글쎄. 조명이 더워서 다 녹았나? 많은 분들이 뭐 녹차나 네. 커피를 마시면 술이 좀 빨리 깬다고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느끼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느낄 뿐이고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카페인이 네네. 원래 음주 때문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힘든 것을 오히려 더 심하게 할 뿐이지 숙취를 해소하는 효과는 없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라든지 또 당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온 음료랑 마찬가지로 알코올을 빨리 배출하고 탈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은 우리 김준현 씨처럼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음주 때 아이스크림까지 드시면 안주와 함께 더 비만해지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소주 안주로 이거 알죠? 퍼먹는 거. 굉장히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만 퍼먹어요. 뭐든 다 퍼먹는 퍼먹는 게 뭐예요? 아유 말을 말해야지.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 위험한 술버릇 탑3 중에 1위 남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안 됩니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인 성원 씨와 이슬 씨. 첫 결혼 기념일을 맞아 성원 씨는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이미 많지 않은 아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내가 이거 챙겨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무슨 날인데? 맛있는 냄새 난다. 그렇게 뻔뻔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슬 씨. 뒤늦게 상황을 눈치채곤 고마움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우와, 자기야 고마워. 여자가 다 그렇지 뭐. 미안한 마음에 노래로 애교 작전을 펼치는 이슬 씨. 비록 술에 취한 모습이지만 목청을 높이며 애쓰는 이슬 씨 모습에 성원 씨는 댄스로 화답을 합니다. 미안해. 송년회라 어쩔 수 없었어. 너 대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배고프지? 오빠가 해물찜 해놨거든? 빨리 갖고 올게. 배부른데. 이슬 씨는 배가 터질 지경이지만 남편이 손수 만든 해물찜을 보니 미안한 마음에 더욱 맛있게 먹습니다. 자기야, 근데 지금 술 좀 많이 마셨는데 해물찜. 땀이야? 너 왜 그래? 매워서 그런가 봐.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감기죠. 거기 또 술을. 아, 좀 많이 하시네요, 술에 대해서. 그런데 술 기운이 올라오는지 표정이 영 좋지 않은 이슬 씨.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아니야. 참을 수 있어. 토 안 해. 일주일인데 짠해야지. 그렇게 둘만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 파티는 아름답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나 졸려. 뭐라고? 야. 바로 쓰러져 골아떨어져 버린 이슬 씨. 남편분이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유, 또 떡실신 하셨구만 또. 결국 다음날 아침 이슬 씨는 눈을 뜨자마자 당분간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됐고 사진 찍어놨네요. 소문난 주당 이슬 씨에게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자기야 이거 진짜 재밌다. 어찌된 일인지 이슬 씨가 평소와 달리 열이 나며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어디 아파? 너 땀 좀 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평소 워낙 건강했었기에 그저 단순 몸살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그날 저녁 이슬 씨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더니 여보, 왜 그래? 여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보.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던 이슬 씨. 와이프를 남편과 잃었어요. 함께 술을 즐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슬 씨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놀랍게도 이슬 씨가 술을 마신 후에 했던 이 사소한 습관 때문인데요. 와, 이거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슬 씨의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며 목숨까지 앗아간 원인이자 술을 마시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술버릇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뭘까요? 저 알 것 같아요. 1위입니다, 1위. 문재원 씨부터. 뭔데요? 아니, 얘기하고 가세요. 안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답을 알려달라고 가는 거랑. 아니, 우리도. 아니야. 똑같은 거 안 할게요. 저는 그 화면 안에서 남편이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요? 아유, 또 떡실신 정말. 떡 먹었다고요? 네. 술 먹은 다음날 떡은 정말 기도를. 그거 말하셔야 왜 돼요. 이래? 네. 진짜로? 네. 전기장판. 지현 씨 진짜 오늘 되게 적극적이에요.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옆에서. 무조건 맞다고. 떡실신 떡이라고. 떡실신이야. 떡이라고. 내 거 누가 하기만 해봐. 심장의 염증? 내 거 누가 하기만 해봐. 떡이요? 꼭 떡실신 떡 하셔야 돼요. 아니 심장이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박은영! 됐어. 그래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양치질 안 하고 자요. 안 씻고 그냥 자는 거죠.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뭐 안주도 이것저것 먹고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 빨리 그걸 씻어줘야 되는데 그냥 자버리면 그 세균이 몸속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와 매력이 있네요 은영 씨가. 아 진짜로. 발 안 닦고 자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죠. 대학 나왔죠. 나는 문 열고 양말 근데 나는 근데 나는 꼭 하고 자는데 술 많이 먹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게 막 찝찝해가지고. 재밌네. 자 다음 보죠. 다음 누구지? 김종국. 제 얘기 들어갑니다. 김종국. 딱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카메라 감독님 회식이에요. 제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과식. 음주 후 집에 와서 과식. 너무 많이 먹고 그냥 자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고 맞아요. 정말 제가 가끔 자주 그러는데 무리가 가는 거 맨날 같아요. 그러잖아요. 술 먹나 안 먹나. 음주 후 너무 많은 과식. 과식. 예? 은지원. 씨. 떡실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얘기하세요. 떡실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은영 씨 말대로 양치를 못하고 자게 됩니다. 그러면은 술을 마시게 되면 입안에 수분이 다 하나도 없어져요. 그때 충치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충치가 아니 아까 이제 떡 먹어서라면서요. 아무래도 떡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진짜? 내가 떡실신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얘가 진짜 아주 떨어지는 애는 아니네 얘가. 그 걱정했어. 그래서 심장에 염증까지 번지게 된 거죠. 어떻게 은영 씨랑 은지원 씨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랑 같이 해요 그러면. 자 술을 먹고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죠? 네. 근데 양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무조건 양치 치키 차카차카. 안 그러면 분부터 했어야 돼. 그러니까. 자 뭐. 분부터 했어야 돼. 분부터. 자 아직까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3대2! 3대2! 자 뭘까요 정답이? 자 김종국, 김준현! 아 멀미나. 3대2! 반갑습니다. 김준현 가봐! 김준영 보내면 안 돼! 선생님 네. 위험한 술버릇 탑3의 1위 예. 뭔가요? 1위는 음주 후에 양치질을 안 하고 자는 습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양치를 안 하고 다 양치 거의 막 왜냐면 취하면 양치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망까지 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까 충치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치아 안에, 입 구강 안에 네.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양치질을 안 하고 자는 동안에 그 세균이 증식해서 그게 혈관을 타고 돌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될 경우 그게 심장 안에도 그게 감염이 되면 심내막염 같은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위험한 술버릇 1위는 바로 술을 마신 후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는 습관입니다. 술을 마신 후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는 사소한 습관이 죽음을 부른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죠. 옷도 안 갈아입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간단한 실험을 통해 술을 마신 후 양치질을 하지 않았을 때 입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찰을 해요. 먼저 치아 상태가 건강한 참가자들이 깨끗하게 양치를 한 후 입속 세균 상태를 검사해 봤는데요. 세 사람 모두 매우 양호한 상태.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할 텐데요. 보통 술안주로 많이 먹는 음식을 세 사람 모두 똑같이 먹습니다. 이때 한 명의 참가자는 술 대신 물을 마시게 하고 나머지 두 명의 참가자에게는 각각 맥주 한 병씩을 마시게 했는데요. 그 후 맥주를 마신 여성 참가자에게만 양치질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양치질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잠들게 했습니다. 약 3시간 후 먼저 술은 마셨지만 양치질을 하고 잔 참가자의 플라그를 다시 채취해봤는데요. 입속 세균 상태가 양호합니다. 자, 다음 술은 마시지 않고 양치질을 하지 않은 참가자는 어떨까요? 입속 세균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양호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은 참가자입니다. 자,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양치 안 했어요 이분. 플라그를 채취해 입속 세균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술을 마시기 전 양치질을 했을 때에 비해 엄청난 수의 세균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물과 음식만 섭취한 참가자와 비교해보니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마시면 양치를 안 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겠네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 입안에 침이 마르게 됩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니까 치아에도 플라워가 더 많이 달라붙게 되고요. 염증과 구강 질환을 야기시키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입속 세균이 체내로 흘러들어가서 전신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입안 세균이 더 많아지는 데다가 알코올 성분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치아와 잇몸을 연결하는 치주인대가 붙게 되는데요. 이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 벌어진 틈 사이로 많은 양의 세균이 침투해 잇몸의 염증을 훨씬 쉽게 일으키고 확장된 혈관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빨라져 염증과 상처 부위를 더욱 덧나게 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세균이 비단 입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잇몸의 염증을 통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결국 염증이 일어난 부분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침투하면 관절염을, 콩팥에 감염되면 신장병을 유발하며 심지어 심장으로 침투할 경우 심장 내막에 염증을 일으켜 심장 기능을 마비시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술을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아와 잇몸 질환이 생길 위험이 훨씬 크고 이때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들게 되면 벌어진 잇몸 틈으로 세균이 흘러들어갈 위험도 훨씬 큰 것인데요. 자, 실제로 술을 마신 후에 잇몸 통증이 심해졌다는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면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과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잇몸도 음주 후에 양치질 안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잇몸도 많이 상태가 안 좋고 충치도 지금 많이 있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사례자의 현재 치아 상태로 거의 모든 치아에 걸쳐 충치가 몹시 심하고 잇몸의 염증까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한 30대 남성 역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귀찮다는 이유로 양치질을 잘 하지 않았다가 치아와 잇몸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 결국 치아가 한 번에 우수수 빠져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 마신 술을 마신 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술을 마신 다음 바로 양치질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술자리 직후 껌을 씹거나 가글을 해서 입안의 이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입안 세균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양치질을 해야 하며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음주 직후는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뜨거운 사우나를 하는 것도 절대 금물. 음주 후에는 차갑거나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들어가네요, 이제는. 또한 술을 마신 후 함부로 약을 복용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특히 감기약은 호흡곤란과 간독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음주 전후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증이 날 때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많은 이온 음료, 과일 주스, 꿀물 등이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간혹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행동은 이물질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간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소 사흘 이상은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마시면 술 마신 후에 잘못된 행동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비극의 주인공이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